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없는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20강 주제인 무신정권 시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드디어 한 5분의 정도 이제 강의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무신정권 시기는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고, 특히 심화편은 여러분들이 한 내가 2급 이상 노린다면은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공략하셔야 될 중요한 유형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같은 경우에 한 20분이면 다 강의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 여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째 주제, 무신정권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기의 경우에는 저번에 말했듯이 1170년부터 1270년까지가 무신정권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했듯이 약 100년 정도 무신들이 이렇게 좀 집권자로서 당시의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좀 무신들이 좀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 되는 시기가 무신정권 시기인데, 이건 다른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고려시대만의 독특한 그런 역사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왕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무신정권 시기랑 관련된 명종이랑 무신정권 시기가 끝나는 시기의 왕인 이 원종, 이 둘 정도만 따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앞서 다룬 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반란이 많이 나온 파트 중 하나가 무신정권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한 통일신라쯤에서도 난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도 난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이도 좀 높게 잡았습니다. 빈출도는 대신 약 2회에 한 번 정도는 출제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시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학습 전략의 경우에는 무신정권 시기에 일단 반란의 사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이 무신정권 시기에 반란이 발생했냐, 그걸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무신정권 시기에 특정 인물 관련된 키워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무신정권 시기의 인물은 크게 3명만 다룰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최충원과 최후의 키워드를 구별하라 강조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적어놨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에서 최충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이런 걸 냈는데 최후와 관련된 키워드를 오답 키워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시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대체로 문제에서는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과 관련된 사료 같은 걸 좀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고, 특히 무신정권 시기의 인물과 관련된 사료 또는 키워드를 출제해가지고 이 사료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충원과 최후 정권 시기를 구별하는 함정을 자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충원 키워드는 이거지, 최후 키워드는 이거지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시지 않으면은 문제에서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 시작하면은 핵심 키워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신정권 시기에 대한 그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신정권 시기는 1170년부터 1270년까지가 기본적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신정권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집권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전기, 그리고 한 여기까지가 중기고, 그 다음부터는 후기인데,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시기에는 무신정권 시기인데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야 그냥 내가 집권자 되고 싶어, 그럼 얘 죽이고 왕 되고, 얘 또 죽이고 내가 되고, 얘 죽이고 나 되고, 이런 일종의 혼란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다 공통적으로 최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 일종의 혼란 시기가 전기였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중기 시기의 경우에는 흔히 최씨 무신정권이라 해가지고 약간 최씨랑 관련된 그 아들 이게 조카 이런 식으로 최씨들이 좀 이런 식으로 무신정권 시기의 주도자가 된 시기가 중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나중에 제가 다룰 그 몽골의 대외항전과 관련된 시기도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신 정권 시기도 슬슬 무너지는 게 후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정신없는 전기, 약간 최씨 무신 정권이 이게 집권하는 중기, 그리고 약간 좀 쇠퇴하는 후기, 이렇게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기 좀 잘 보면은 여기 지금 중방이라던가 교정도감, 정방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당시에 그 무신들이 조금 자신들의 그런 권력을 위해 가지고 조금 활용한 최고 정치 기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방이 그런 최고 그런 기구로서 활용되었었고, 최씨 정권 시기에는 교정도감이 그런 최고의 권력 기구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교정도감이랑 플러스로 나중에 최후가 만드는 인사기구인 정방까지 활용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다루겠지만, 대체로 이런 인물들은 당시에 교정도감의 수장인 교정별감이라는 걸 담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대부분 여기 있는 인물들이 그 교정도감의 수장인 교정별감을 맡으면서 권력을 쟁취했다. 그런 기본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무신정권 시기 인물 및 대표적인 반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인물은 정중부인데, 정중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의방과 함께 무신정변을 주도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신정권 시기를 도래한 인물이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사실 정중부 시기는 다른 것보다는 반란이 더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반란이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그리고 망이망소의 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망이망소인의 난과 여기 강조한 이 만적의 난부터 가장 먼저 제발 외우세요. 다른 난보다 일단 이 두 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일단 이 두 개부터 확실히 파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 나머지 좀 보충드리면은 김보정의 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북면 병마사였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지방행정제도 설명할 때 약간 양계, 그러니까 병마사는 여기 있는 양계에 파견됐다는데 동북면 병마사면 이쯤이겠죠.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의종을 복위하기 위한 운동 같은 걸 도모하기 위해서 김보당의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이총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수가 쉽게 말하면 지방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관 관련된 대표적인 직책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평양의 지방관이겠죠. 역시 그냥 무신 정권 시기에 반발해가지고 그냥 반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다음 망이망소의 난 같은 경우는 이 망이랑 망소이가 형제거든요. 근데 이 인물들이 평민인데, 이 망이망소이 나는 공주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이 반란이 발생한 이유는 제가 저번에 지방행정제도에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했었는데, 향소 부곡에 대한 차별에 대해 반발해가지고 이 망이망소이 난이 발생한 거예요. 나름 좀 그때 규모가 커가지고 당시에 여기를 그 충순현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승격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지역 그 뭔가 위계는 잘 모르더라도 그냥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런 특수행정구역은 아니고 조금 더 격을 높여줬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높여준 척 하더니만 이제 오케이 나 높여줬네 괜찮아 하면서 이제 반란 해산하니까 다 갈아 엎어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지역을 격화시켰어요. 아무튼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는 무신정권 시기에 이 정종부 시기에는 망이망소의 난이 1176년에 발생했고 특정 지역에다 차별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최충원. 최충원의 경우에는 이 교정도감을 설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정권 시기의 최고 정치기구로서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교정도감의 수장인 교정별감을 담당했다, 이런 키워드 외우시면 되고, 자, 도방. 이 도방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사병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병 조직인데, 원래는 이 도방이 처음에는 경대승리란 인물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해산되다가 최충원 정권 시기에 다시 부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쌓아놓고 정치적인 것도 이렇게 바탕을 쌓아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봉사십조. 봉사십조의 경우에는 뭐냐면 당시 명종에 건의한 10가지 개혁안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 이음인이라는 놈이 쓰레기니까 거의 성품이 사납고 정치도 못하고 약간 조금 니를 위협적 할 거니까 저 같은 얘 좀 멀리하고 나 같은 얘를 좀 등용하라 해가지면서 조금 10가지 개혁안 같은 거를 조금 건의한 게 봉사십조예요. 그래서 당시 최충원이 이음인을 사실상 제거해버리고 권력의 중심을 대면서 최씨 무신정권의 시초를 연 게 이때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좀 보충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해 봅시다. 자, 제가 시무 10조의 경우에는 예전에 통일신라 하대의 최치원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무 28조의 경우에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최승로, 조선이 아니라 고려 성종 시기에 최승로랑 관련된 키워드를 했죠. 저도 가끔씩 말을 조금
좀 오타를 낼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간에 이 시무 10조 최치원, 시무 28조는 고려 성종 시기의 최승로, 그리고 봉사 10조는 고려 명종 시기 최충원이 건의한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키워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진강우. 이건 솔직히 중요한 키워드는 아닌데, 진강우란 거는 일종의 약간 좀 자신의 그런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벼슬 같은 걸 받았다, 그냥 자기 같은 걸 받았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이 최충원 정권 시기의 대표적 반란으로는 만적의 난이랑 최강수의 난이 있는데, 이 만적의 난 같은 경우에는 개경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개경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당시에 천민들이 원래는 아까 얘기한 그 이음인 같은 인물도 원래는 이음인도 천민 출신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천민들이 야, 저 이음인 같은 애들도 야, 이렇게 무신정권 시기에 그런 주인공이 됐는데, 야, 우리들도 반란 일으켜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따뜻한 거 자고 옷도 화려한 거 입고 한번 해볼까 하면서 반란을 이렇게 모의하려 했었는데, 그 한 명 중에 그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얘가 쫄아가지고 지 주인에게 내 친구들이 그 반란 일으키려고 해요 고발해가지고 그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얘네가 다 격파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천민들의 좀 신분 해방을 도모하기 위한 반란에 사렸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마지막으로 최강수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고구려 부흥을 좀 포방한 최충원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반란이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최후입니다. 최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강화도, 그러니까 강화도로 일단 천도를 썼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이 1232년이 대몽항쟁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도를 좀 외운다면은, 자, 여기 있는 망이망소에 난 연도 외우시고요, 만적에 난 연도 외우시고요, 봉사시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는 강화도 천도 연도까지는 좀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그 고려시대 대외항정 유형에서도 조금 다룰 만한 키워드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서방과 정방이란 기구를 설치했는데, 수기기구라는 거는 이렇게 진짜 숙박하면서 약간 거기 있는 사람들 좀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종의 기구고, 정방은 말 그대로 그 인사기구, 그러니까 사람 등용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으려고 이런 기구를 설치했고, 야별초란 거 조직했는데, 원래 이 야별초란 거는 말 그대로 야자가 밤야자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런 식으로 좀 지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조직 같은 건데, 이 야별초가 나중에 제가 고려시대 대외항쟁에서 다룰 삼별초의 기원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최후 정권 시기에는 대표적으로 발생한 반란이 이연령 형제 난으로서 백제 부흥을 표방했는데,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촬영의 이후로 아마 이거 2022년에는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반란도 있다는 건 한 번 정도 주목은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회 키워드로는 중방이라고 있는데, 원래 중방은 고려시대 2군 6위, 저번에 말한 중앙군의 지휘관인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된 회의기구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무신들의 최고 해고 회의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게 무신 정권 시기에 최고 권력 기구로 격상했다, 그냥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고, 최충원 정권 시기에 다시 이게 약화됐는데, 왜냐, 아까 얘기한 교정 도감이 설치돼가지고 중방의 역할이 약화된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 가볍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 순서를 이런 식으로 집권자 순서대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반란 유형 순서가 헷갈린다면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놨으니까 필기하시고 그냥 이런 순서대로 그냥 쭉 적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맞춰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사료 보면은 망이가 말하기를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켜주고 수령을 두고 위로하다가 다시 군대 일으켜 토벌 하니까 개경까지 가고 와야겠다. 자, 개경은 원래 고려시대의 수도인데 이런 식으로 인물도 나왔고, 지금 제가 저번에 아까 얘기한 그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는데 다시 한번 이게 진압시키려고 군사를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각 반란의 인물 이름만 제대로 아시더라도 사실 그 사료를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망이망소인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1176년에 정중부 시기라 먼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면은 만적들이 노예를 모아가지고 장군과 재상에 어찌 타고난 시기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높은 자리 뭐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겠냐고. 그래서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만적을 중심으로 당시의 반란을 주도했다는, 이거는 최충원 정권 시기에 만적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망이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을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한번 보죠. 1번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다. 고구려 부흥은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최강수의 난이고 뭐 삼국시대를 얘기한다면 뭐 고현무, 권모당, 안승이겠죠? 역시 안 맞고. 자, 2번 무신 집권기에 발생하였다. 맞죠? 망이망성이 난과 만족이 나는 제가 공통적으로 무신 집권기에 반란이라 했었죠? 정답 2번이고. 3번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였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다룰 그 고려시대 대외 항쟁에서 다룰 삼별초의 항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틀렸고. 4번 정감록의 영향을 받아 이뤘다. 정감록이란 거는 원래 나중에 다룰 거지만 조선을 건국한 게 이성계인데 원래 그래서 조선은 이씨 왕조거든요. 근데 이 정감록이란 거는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왕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예언설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예 안 맞습니다. 자, 5번 임술루미 번개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조선 후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중에 다룰 세도 가문 시기의 대표적인 반란이기 때문에 역시 키워드가 안 맞아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측 문제. 자, 그가 동생과 함께 봉사를 올리며 말하기. 적신 이음이는 선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은 억신 여기고 그래가지고 원컨대 폐하는 옛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도모한다. 그리고 이 신등이 폐하의 위험과 정심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여 얘를 억세버렸다. 자, 그래서 이음인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올리는 봉사 이런 키워드 나오면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봉사 10조라 해가지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음인을 견제했다 했죠. 그래서 이 봉사 10조를 올린 인물은 최충헌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장악하였다. 근데 한능검에선 실질적으로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장악했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일단 최충원으로 푸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답 1번이고 2번 왕권을 제약하던 기구인 정방을 폐지한 거는 이거는 나중 가서 공민왕 시기는 일어나야 됩니다. 틀렸고 3번 시무 28조를 올려 지방관 파견을 건의한 인물은 최승로입니다. 4번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항쟁을 펼쳤다. 이거는 배중손입니다. 진도 지역의 경우에 배중손이고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제주도의 경우에 김통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맞고 5번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검문수를 견제했다. 예전 선지문서 보셨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신돈.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고난도 유형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온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 다양한 반란과 관련된 사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위에 보면은 위에는 그 가장 심한 자들을 운문을 거점으로 한 김삼이와 그리고 초전을 거점으로 한 효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이음의 정권 시기에 신라 부흥을 주장한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건 이음의 정권 시기의 반란이고요. 그냥 그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게 뭐 구체적 어떤 반란인지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최강수가 서교 용고에서 고구려 흥복 병마사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를 부흥시키겠다는 병마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강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최강수니까 이거는 최충원 정권 시기에 일어난 반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신 정권 시기의 반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무신 정권이 발생해가지고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인 이 문제. 그래서 정답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모를 만한 그런 반란이 나오면은 시기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련된 반란 사료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강 무신정권 시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의 추천은 다음과 같고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는 원간섭기 시기의 사회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